안녕하세요. 성은쌤입니다. 어머님들 혹은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들 육아서를 많이 참고하실 거예요. 요즘 서점가를 보면 많은 육아서, 책육아에 관한 책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내용이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육아서는 잘 읽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 딱 띄는 책 한 권이 있어서 오늘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살짝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우리 아이 첫 독립육아라는 책입니다. 황금주 작가분이 쓰신 책인데요. 황금주 작가는 한국의 홈스쿨링이 소개된 후 직접 시도해본 첫 세대이기도 합니다. 홈스쿨링 센터와 대안학교를 10년간 직접 운영을 하셨다고 하고요. 성품 교육, 하브루타 교육, 영재 교육, 샬롯 메이슨 교육, 세계 역사 교육 등을 적용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나누고자 이 책을 쓰셨어요. 책 소개에는 이렇게 쓰여 있네요. 자녀는 각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온 독립된 존재다. 부모는 그것을 가끔 잊는다. 부모가 독립육아를 해낼 수 있어야 자녀가 건강하게 큰다. 미래는 자기 확신을 갖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들이 리더로 서게 될 것이라 믿는다. 네, 현재 비전 이룸 아카데미를 통해 부모 성장 과정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교육을 부모 자녀들과 나누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으세요. 책 읽는 설리번이라고 독립육아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오은영 박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오은영 박사님이 늘 강조하는 내용이 결국 육아는 아이들이 자라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 올고지 설 수 있게끔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늘 강조를 하세요. 근데 그 지점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K컬처를 정말 하드캐리하고 있는 우리 BTS의 이야기가 책에 실려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점점 중요해지는 자존감 시대, BTS의 메시지. 한류를 이끄는 K-팝 중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팀은 단연 BTS다. 빌보드 차트 1위, 유튜브 최다 조회수, 빌보드 뮤직 어워드 수상,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수상 등 그들이 가진 세계 기록은 셀 수 없이 많다. BTS는 2023년까지 한국 경제에 56조 이상 기여할 것이라고 현대경제연구소가 발표하기도 했다. BTS의 독특한 점은 인류 공통의 고민에 대한 공감과 위로, 격려의 메시지다. 특별히 사람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려는 메시지가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흔든다. BTS의 가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사랑, 꿈, 도전, 괜찮아 등인데 그중 사랑의 의미가 남녀 사랑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과 인정, 지지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어찌 보면 이런 가사에 환호하는 것은 이와 같은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이다. 2018년 9월 BTS는 UN에서 그들의 메시지 Love Yourself를 다시 한번 연설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과 환호를 받았다. BTS의 유엔 연설문은 학교의 수업 교재로도 활용될 정도였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묻고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 이렇게까지 BTS의 파급력이 강력할까? 아름다운 곡과 퍼포먼스도 한몫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고 열정으로 도전하라는 그들의 메시지가 갖는 위로와 힘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며 늘 입에 붙이고 살아야 할 메시지를 음악으로 들려주는 듯하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에서 자신감과 도전의식이 생긴다. 그릿의 저자 엔젤라 더크워스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한계에 낙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에 있다고 말했다.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가?
내 아이 자존감을 챙겨야 한다. 적어도 부모가 깎아내리지는 말아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며 확신보다는 절망이 빠르고 도전보다는 낙심이 쉽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아이들을 덮친다. 아이보다 먼저 낙심하지 말자. 아이보다 먼저 불안해하지 말자. 부모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아이도 자존감 떨어진 상황들의 부모의 대처가 앞으로의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존감이 떨어진 상황, 아이는 지금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키워가는 중이다. 그럴 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해보자. 엄마, 나 오늘 시험 망했어. 어떡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엄마, 오늘 수행평가 완전 망쳤어. 기회가 오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엄마, 오늘 친구랑 싸웠어. 방법을 찾으면 되지. 이런 말들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신을 비난하고자 하는 욕구를 흘려보낼 수가 있다. 어떤 일을 제대로 못하면 사람은 그것을 수용하기보다 비난할 대상을 찾는다. 많은 부모가 아이에게 비난함으로 자신의 화난 감정을 풀어버린다. 부모의 감정적 대응은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자신이 형편없다고 여기게 된다. 어린 시절에는 작은 실패들을 경험 삼아 다시 일어서는 훈련을 해봐야 한다. 실패할 때마다 비난받는다면 아이가 무슨 도전을 할 수 있겠는가?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이 아이에게 경험되어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실패할 때마다 자존감을 올려줄 기회로 삼아보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인상과 교훈을 남기는지가 중요하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사진 찍듯 기억하는 부모들이 있다. 반면 성공했을 때 사진 찍듯 기억해주는 부모가 있다. 난 자녀의 어떤 모습을 사진 찍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아이가 실패했을 때마다 조바심을 내고 비난하고 죄책감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아이는 점점 불안해지고 조바심이 나고 죄책감에 빠질 것이다. 아이의 실패를 못 본 듯 지나치며 등을 두드리며 지나가 보자. 괜찮아. 다시 해보면 되지. 아이 귓전에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메아리치게 하자. 아이는 실패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이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게 될 것이다. 아이는 회복 탄력성 높은 성인으로 자존감을 잃지 않는 멋진 인물로 자라날 것이다. 세 번째 챕터인 희망을 꿈꾸는 긍정 엄마가 웃을 수 있다 에서는 자녀의 무의식을 만들어가는 부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 자신부터 행복한 상태로 육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의 무의식은 어린 시절 내내 형성되었고 지금도 그 과정은 계속되고 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우리 행동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한 만큼 그 영향력을 크게 보았다. 성인들은 무의식에 저장된 과거의 습관적 기억을 따라 현재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 선택 과정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다. 현재 성인들이 하는 많은 행동은 무의식에 저장된 기억들의 결과다. 부모는 현재 내 아이의 무의식에 어떤 정보가 저장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긍정적이고 좋은 기억인지 부정적이고 아픈 기억인지 말이다.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는 성인이 된 후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준다. 인간관계나 성격, 상황을 대하는 태도 등에도 영향을 준다. 우리는 아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무의식적 기초를 놓는 시기에 아이와 함께 있다.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아이의 무의식의 또 하나의 행동 패턴을 만들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영 황제 펠프스는 어린 시절 ADHD를 앓았다. 지나치게 산만하고 가만히 있지 못해 엄마가 수영장을 데리고 갔다. 거기서 아이는 격려받으며 자신의 병을 잊고 수영에 몰입하게 된다. 유전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환경이었고 긍정적으로 봐주는 주변인들이다. 긍정적 피드백이 주어지는 교육 환경에서는 열악한 유전적 요인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자녀의 미래를 바라봐라. 자주 아이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대하는지, 믿고 있는지, 지지하는지 말해줘라. 아이는 부모의 말과 미소를 기억에 남길 것이다. 이것은 무의식에 깊이 새겨져 그가 인생을 살아가며 꺼내드는 삶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자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부모 자가 치유법.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상황과 사람을 보기 마련이다.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를 보며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비난을 퍼부을 상황만 보인다. 대부분은 어릴 적 자신의 부모에게 받은 경험과 감정을 답습하는 경우다. 무의식에 눌러놓은 감정과 행동이 현실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재현되었을 때 그대로 미러링 되는 것이다. 어릴 적엔 피해자였지만 부모가 된 지금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부모에게 돌봄은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가 도움의 눈길을 보내도 무심히 돌아선다. 억압적인 훈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 아이가 별것 아닌 일을 했어도 과도히 화를 내거나 회초리를 든다. 이때 부모가 자신의 어릴 적 부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 이유도 불명확하게 자녀에게 함부로 하는 자신을 눈치채지 못하면 해결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의식의 행동은 폭압적이다. 게다가 무의식적인 행동은 아무 저항감 없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게 된다. 자신의 행동을 의식화시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의식 깊이 눌러놓은 경험과 감정이 무엇인지 꺼내보는 것이다. 이런 치유 작업을 하다 보면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기도 한다. 우리의 부모들이 훈육형 부모였든 방임형 부모였든 폭력적 부모였든 그들 또한 불운한 역사 속에 연약한 아이들이었다. 우리가 부모가 된 후 교육을 받고 양육 태도를 배워 우리의 부모를 판단하고 탓한들 나아질 것은 없다. 그들도 연약한 부모였다고 인정하고 마음속에서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당신의 부모를 비난하는 것으로 궁극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다. 내면의 투사는 투사를 낳을 뿐이다. 나 스스로 어린 시절 눌린 무의식의 어린 자아를 이해해주고 감정적으로 공감해주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다. 어린 시절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했던 내면의 어린 자아를 향해 성인이 된 내가 감정적으로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난다.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공감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눌린 자아의 감정을 풀어지게 할 수 있다. 부모가 치유되어야 자녀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은 생존하기 위해 부모인 우리에게 자신을 맞추려고 한다. 생존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울음을 그치는 법, 얌전한 아이가 되는 법,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나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나의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한 어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편안함을 선물하자. 자녀에게 긍정적 말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자신도 들어보지 않은 긍정의 말들을 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당신을 응원한다. 당장 말하기 어색하고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자녀를 향해 사랑과 긍정의 말들을 시도해보라. 습관이 될 때까지 의도적으로 노력해보라. 그러면 자녀는 당신의 어린 시절과는 다른 긍정적 경험들을 무의식에 채워나갈 것이다. 당신의 자녀는 행복한 추억 가운데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날 것이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교육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 사람의 일생은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된다. 웨인 다이어의 아이의 행복을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 중에서